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김문수와 장동혁의 이제 결선 투표입니다. 잠시 전에 TV 토론이 끝이 났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이제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TV 토론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참 장동혁과 김문수의 TV 토론 이 부분 제가 평가하기 전에 조국입니다. 조국 때문에 합리적인 대부분의 국민들, 저를 포함해서 합리적인 대부분의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힘, 더 나아가서 민주당까지 모두 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국이 우리를 돼지라고 했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그 된장찌개를 올렸는데 그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냐? 그게 자신이 가족 식사다라고 된장찌개를 올렸는데 그것 가지고 왜 비난을 하느냐, 비방을 하느냐. 참 괴상하다. 속이 좀 꼬인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조국의 위선, 조국의 상식의 기준입니다. 처음 된장찌개를 조국이 올렸을 때 모두들 가족 식사를 하는구나, 된장찌개로. 그런데 숨겨진 부분이 있었다. 고급 한우 식당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조국은 위선이 생활화가 되어 있구나. 위선이 버릇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인은 자신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릴 때는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것을 계산하면서 올립니다. 상식적으로 그랬다면 사위가 식사 대접을 해서 고기와 이렇게 된장찌개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조국이 자신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져서 이재명과 민주당에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국이 왜 정치적으로 이렇게 일정 부분 성공하는지,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것이다. 조국은 인간적으로나 인격으로나 정치적인 능력으로나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있는 이 바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일정 부분 당을 해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이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조국 당은 전부 현역 의원들이 모두 이게 비례대표입니다. 또 조국의 일정한 인기, 팬덤 이런 걸로 인해서 정치가 가능한 이런 한심한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조국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돼지가 아닙니다. 저도 돼지는 아닙니다. 위선자가 하는 행동은 언제나 위선적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오늘 전당대회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TV 토론이 있기 전에 김문수가 안철수를 만났고 오찬을 했고, 안철수가 지지한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찬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안철수가 윤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만났습니다. 또 한동훈이 나서서 자신의 지지층에 대해서 적극 투표를 하라.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가장 나쁜 최악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그건 김문수로 이제 투표를 하라. 이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런 일이 있고 이제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TV 토론은 장동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김문수가 잘합니다. 정치적인 경륜은 역시 김문수가 경험이 많으니까, 문제는 이제 이 장동혁의 신선한 새로운 정치 스타일입니다. 김문수, 장동혁 오늘 TV 토론은 사실 토론 자체는 장동혁이 잘했는데 내용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도 바뀐 것도 없었고 변화도 없었고 결선 투표인데 계속해서 하나마나한 토론, 말싸움을 했습니다. 이제 건질 게 있다면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뭐냐? 이제 밸런스 게임 그 부분이었습니다. 소위 한동훈과 전환길이 있으면 누구를 공천하겠느냐? 장동혁이 그러니까 전환길을 공천하겠다라고 했죠.
김문수는 오늘 한동훈을 공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차이 또 하나는 뭐 계속 해오던 이야기였습니다. 소위 조경태를 비롯해서 저 당론을 어기는 사람들, 조경태 뒤에는 뭐 한동훈이 있죠. 저걸 모두 도려내자. 장동혁은 모두 도려내자. 김문수는 도려내면 뭐 다 도려내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 이재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연대 뭉쳐야 한다. 뭐 이 이야기, 이 차이점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 말싸움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이 전당대회가 있기 전에 소위 뭐 빅마우스들, 대형 유튜브들이 장동혁을 지지하고 장동혁으로 이 강성 지지층들이 모두 결집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장동혁을 일단 겪어봐야겠다. 김문수는 제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장동혁은 사실은 한동훈과 지난해에 장동혁이 사무총장이 되었고 한동훈과 그렇게 같이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다가 이제 탄핵 국면에서 갈라서게 되었는데 장동혁은 좀 더 지켜봐야겠다. 그 다음 이 강성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팔트라고 할 수 있는 제 송은재 TV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저에게 이번에는 장동혁이다. 이번에는 장동혁으로 모두 똘똘 뭉치고 송은재 TV도 그렇게 가자라는 많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또 댓글 아니어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지켜보자라고 했던 부분은 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장동혁이 정말 당대표가 될 정도의 경륜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경험이 아니라 오늘 토론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험이 많다 정치에 이 부분보다는 이 신진이지만 전체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 그런 강력한 이 정치적 어떤 결단력 이런 것을 가졌느냐 라는 부분을 더 검증해야 될 것이다 라고 봤고요.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데 이 윤어게인으로 가능하겠느냐. 윤어게인만으로 또 이런 겁니다. 윤어게인으로 정말 국민의힘을 전체 하나로 묶을 수 있겠느냐. 윤어게인으로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이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까지는 되지가 않는데 이 부분을 장동혁은 어떻게 소화를 할까? 김문수는 뭐 노련합니다. 역시. 그래서 뭐 다 탄핵 반대파들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이 두 사람이 나뉘는 부분 말씀드린 대로 그게 있었고 또 하나 장동혁이 아주 날카롭게 물은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가까이 되었다. 이걸 잘 이어갔다면 김문수가 대선에서 이길 수도 있지 않았느냐. 김문수가 이 계엄을 자꾸 핑계대지 말고 김문수가 잘못한 부분도 인정을 하라. 이 부분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외부적 사유로는 계엄이 가장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부적 사정, 일단 대선 후보로서는 김문수가 가장 먼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죠.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짚었는데 장동혁도 이 부분은 착각한 게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 전부 제가 말싸움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이 들으면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였던 겁니다. 뭐 김문수가 하는 이야기나 장동혁이 하는 이야기나 다 이렇게 조화를 시키면 되는 부분이지 뭐 굳이 싸울 것까지는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탄핵 정국에서 50% 가까이 됐습니다. 이게 계엄 찬성 탄핵 반대는 아닙니다. 모두가. 거기에는 이재명에 대한 반대도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저 부당한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저 탄핵 절차도 있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모두 포함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윤 대통령의 그 지지를 그렇게 모두 해석하면 마찬가지로 김문수가 대선 때 받았던 41%에도 김문수 개인에 대한 지지보다 아마 이재명에 대한 반대,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오늘 장동혁의 공격, 뭐 김문수의 방어, 뭐 이런 것들이 말싸움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토론 자체라든지 말의 설득력은 장동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선거 구도를 잡고 선거를 하는 것은 역시 김문수가 뛰어났습니다. 저는 바른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고 이기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언제나 드립니다. 뭐 김문수는 언제나 뭐 토론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뭐 이 농성, 시위, 집회, 뭐 투쟁 이런 건 선수입니다. 뭐 그건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이고, 김문수가 이렇게 폭을 넓힌 부분, 그러니까 모두 끌어안아야 된다. 뭐 한동훈을 공천하느냐, 전환기를 공천하느냐, 이 참 밸런스 게임. 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주류와 비주류가 있습니다. 비주류 없는 정당은 없습니다.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이 대다수가 지금 이재명이 공천한 것이다라는 거죠. 민주당은 비교하면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뭐 진보당, 노동당까지 손잡고 뭐 민노총이 어떤 행패를 부려도 민노총도 끌어안고 갑니다. 이기기 위해서, 집권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동혁이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지를 않습니다. 장동혁이 참 토론에 잘했는데, 오늘은 좀 바뀌기를 바랬는데, 장동혁이 한동훈과 참 비슷합니다. 이 성질이라고 하죠. 성질 측면에서. 이게 한동훈과 장동혁이 왜 지난해에 이 죽이 잘 맞았는지를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겁니다. 시민단체를 하거나 교수를 하거나 법조인을 하면 참 잘할 사람들입니다. 한동훈, 장동혁입니다. 그런데 정치 선거를 하기에는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층이 장동혁을 지지할 때는 선거에서 이기라는 겁니다. 김문수를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동혁이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한에서는 변신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지층을 설득해야 합니다. 자기 지지층도 설득하지 못하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정치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해가는 과정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적어도 반대는 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은 더 강하게 지지하도록.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장동혁이 성질 면에서는 이 한동훈과 거의 비슷한 면을 보입니다. 장동혁처럼 이렇게 모두 도려내자. 도려낼 방법이 있습니까? 도려내면 전쟁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싸워야 되는데 당내에서 전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장동혁의 이 딱딱한 굳어있는 모습들, 토론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 부끄러운 겁니다라면서 그 합동연설회에서 한 그 강한 연설, 이런 부분에서 종교적인 냄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굳어있는 뭐 여러 가지 냄새를 맡습니다. 정치인들을 오래 지켜본 그런 냄새를 맡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장동혁의 바뀌지 않는 이 태도에서 읽습니다. 뭐 소신이 있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선거에서 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이 앞으로 자기가 당대표가 된다면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굳이 다 도려내야 된다? 뭐 개헌 저지선이 다 무너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도려내야 될 만큼 내부 총질을 해도 어차피 현재는 같이 가야 될 같은 당원입니다. 한동훈, 조경태가 문제가 있어서 도려내면 한동훈, 조경태를 지지하는 저 뭐 5%나 10% 저 당원들도 다 도려낼 겁니까? 당은 민주당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저 민노총 뭐 좌파들까지도 손을 잡고 집권을 노립니다. 노렸어. 성공했습니다. 이기는 정치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당대표가 되면 장동혁이 이렇게 당을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시민단체, 사회단체, 뭐 학교, 법조인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를 이렇게 하면 이기지도 못하고 이기기도 어렵고 정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뭐 똘똘 뭉친 오늘 오전에 제가 소위 뭐 언더 친윤 이야기도 했고 이 지금 장동혁 뒤에 붙어 있는 뭐 많은 그 영남 국회의원들 조직도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로 앞으로 당을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의 소신을 지키면서도 이 표현을 다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걸 용인해 주지 않을 지지층은 없습니다. 아스팔트든 뭐 강성 지지층이든 전환기를 지지한다라고 해서 장동혁 자신도 자신의 입으로 전환길이 하는 주장 뭐 거의 대부분을 자기가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뭐 저 민주당의 줄 탄핵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그건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 표현에 탄력성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모습 지금은 뭐 굉장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 대우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두 도려내야 한다. 사실은 굉장히 좀 폭이 좁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쨌든 장동혁의 장점도 많이 봤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김문수의 단점도 또 여전히 확인했습니다. 내일과 모레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투표 기간. 장동혁이 좀 더 유연해지기를 바랍니다. 김문수는 좀 더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막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동혁이 토론 설득력은 있었다. 그런데 선거는 김문수가 역시 경험이 있어서 잘한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